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건물. 평범한 듯 하면서도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요. 많은 이들의 발길이 향한다는 건 그만큼 매력 있는 공간이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드넓은 1층에 이어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자 툭 터진 공간과 햇빛 가득한 통유리창이 반겨주는데요. 아트홀 같기도 하면서 공항 라운지와도 비슷한 이곳. 대체 뭐 하는 공간일까요? 바로 빵과 음료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베이커리였습니다. 건물 디자인 분위기와 비교하면 반전 그 자체네요. 실내라든가 인테리어가 좀 뭔가 시원하고 개방적이고 뭐 앞에는 이제 호텔 같고 들어서 실내를 보면은 공항 분위기가 이제 연출되고 해서 그런 게 참 흡족해요. 네, 저기 보니까 그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사진 찍기에 좋게 돼 있더라고요. 카페의 색다른 분위기에 발길 닿는 곳마다 인증샷 명소가 되는데요. 찰칵! 계단이라는 장소가 이렇게 멋진 사진 배경이 되어줄 수도 있네요. 이곳은 카페인가, 호텔인가, 공항인가? 휴가나 여행을 갈 때 기다리거나 만나는 곳들이 공항이나 호텔인데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넓고 시원하잖아요. 도시에서도 마치 일상을 벗어나서 멀리 있는 장소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카페를 만들고 싶었어요. 일상을 벗어나는 느낌을 주는 공간. 어떻게 이런 건물이 탄생하게 됐을지 이곳을 직접 디자인했다는 차주영 건축가를 만났습니다. 디자인에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땅 모양이 역으로 된 기역자 형태인데 꽤 넓어요. 이 넓은 대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박스에서 공간이 연장된 형태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전체 건물 가운데 원형으로 중심적인 상징 공간을 만들고 내부도 원형 계단을 두어 2층으로 올라가는 동선과 함께 포토존을 만들었습니다. 건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에 역으로 곡선을 살린 계단을 설치해 마치 아트 갤러리와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덕분에 일반적인 형태의 카페보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디자인이 들어간 특별한 공간이 탄생된 것. 카페 내부 공간에서 2층의 큰 면적을 비움으로써 1층의 높은 층고의 대공간을 만들었어요. 카페 내부에서도 개방감이 느껴졌던 이유. 높은 층고 덕분이라는데요. 높이 측정 결과 무려 일반 건물 3층 높이의 층고를 자랑합니다. 때문에 중앙을 비운 채 사이드 공간만 채운 2층에서도 답답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죠. 2층은 내부 열린 공간과 함께 도로를 향한 통창으로 도시 풍경을 파노라마로 담길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곳이 테라스와 연결되도록 내부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건축을 디자인했습니다. 건축 디자인에 있어 위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리고 그에 맞는 건물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주변 공간을 살린 이 테라스 덕분에 단조롭지 않은 특별한 공간이 탄생된 거죠. 낮에는 하늘이 맑고 해서 예쁜데 밤에는 또 이런 데가 노을 지면 또 예쁘거든요. 노을 맛집이요. 대지 활용을 위해 만들어진 이 공간이 사람들에겐 쉼을 선사해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쁜 테라스 덕분에 쉬이 마주칠 수 없는 멋진 풍경도 이곳에선 눈으로 고이 담을 수 있다는데요. 그런데 눈으로만 담기 아깝다면 카메라를 갖다 대기만 해도 분위기를 압도하는 인증샷이 탄생합니다. 찰칵! 손님들도 진짜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요? 여기를 진짜 좁힐지 줄일지 고민 많이 하고 지을지 말지 고민 많이 했는데 진짜 짓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건축공사비를 보면 분명히 네모 반듯한 건물보다는 당연히 더 들어가죠.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와 디자인으로 넓은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그에 공감을 해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테라스 공간은 하부에서 필로티 주차장으로도 활용되는데요. 요소 하나하나에 힘을 준 디자인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빵이나 커피 맛도 중요하지만 공간이 줄 수 있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해서 50% 이상은 공간이나 건축이 주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건축 디자인이 주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과연 디자인이 가진 힘은 경제적 가치를 이끌 수 있을까요? 프리츠커상은 최고의 건축상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프리츠커상과 같은 그런 권위 있는 그런 건축상을 받은 건물은 그렇지 않은 건물보다 약 한 23% 프리미엄이 있고 건축 디자인이 잘 된 그런 건물은
그렇지 않은 건물보다도 좀 비쌀 것이다라는 생각이 맞다라는 얘기죠. 직선보다도 곡면 형태로 이렇게 디자인한 건물이나 아니면 지상에 포디움을 이렇게 설치한 그런 건물은 그렇지 않은 건물보다도 약 15%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건물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건축 디자인이 다양한 건물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네모 반듯한 모습에 디자인 한 스푼만 더하면 지그재그 특이한 창으로 특별함이 추가되는데요. 고급스럽고 매력적인 외관은 물론 실용성도 잡았다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요,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대별로 등기가 다 나누어져 있고요. 젊은 세대 위주로 컬러 배합이랑 구조랑 내부 시설이 딱 맞게 돼 있어서 그런 분들이 주로 여기를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4층 규모의 작은 공동주택이지만 뻔한 원룸이 아닌 부티크 원룸을 컨셉으로 잡아 실내 인테리어도 고급화를 추구했는데요. 어떻게 디자인하고 짓느냐에 따라 원룸도 때론 넓은 주택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 주부들은 일단은 음식 요리할 때 이게 좋아야 돼. 옆에 딱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여기 복층이에요? 데 있어요. 좋아요. 복층형 설계는 원룸이라는 공간이 답답하지 않도록 면적을 넓히는 효과뿐만 아니라 나만의 비밀스러운 장소라는 로망 실현까지 해준답니다. 아마 여름에도 그렇고 덥분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또한 모든 세대의 외부 테라스를 둬 휴식이 있는 집이란 느낌을 잘 살렸는데요. 좁은 공간에 지쳤을 1인 가구를 위한 디자인 핵심 요소랍니다. 옛날하고 많이 틀려서 그런가요? 방하고 이렇게 주방하고 이렇게 화장실만 생각했지 설계를 너무 잘하시는 건가? 적극 추천하고 싶은데요. 우리 딸 오면은 좋아할 것 같아. 딸을 위한 마음으로 직접 발품까지 팔았던 어머니. 깐깐한 어머니의 시선을 통과했으니 극찬받을 만하죠. 원룸 건물의 화려한 변신 인정합니다. 이렇듯 디자인이 더해져 변화하는 건물들. 서울 서초구에서도 외관만으로 눈길을 확 사로잡는 건물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1층 상가로 들어서 보니 운동기구가 가득한 이곳. 바로 1:1 PT를 진행하는 스포츠 시설인데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상가로 두어 실용성과 접근성을 모두 높였답니다. 길 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건물 외관이 일단 너무 예뻐서 일단 제가 그냥 이 건물에 반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제 창업을 하고 싶다. 우선 외관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이제 길 가시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한 번씩 방문해 주시고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물에 숨어있는 비밀이 있다는데요. 건물 위치에 따라 땅의 경사가 다르다는 것. 바로 그 점을 살려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평지에서는 건축물을 설계를 할 때 한 계층이 도로에 맞닿아 있어서 주로 1층이 되겠죠. 그 1층에서 차량이 진입하고 보행자가 진입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도로의 경사와 레벨 차이를 이용해서 두 방향에서 각자 다른 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점이라 여겼던 대지의 한계를 이용해 오히려 건물의 기능을 극대화시켰답니다. 선생님, 저기 지금 들어간 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이쪽은 거주자들 들어가시는 분이고요. 상가 출입하시는 분들이랑 세대 거주하시는 분들이랑 동선이 겹치지 않게 그렇게 고려를 해서 설계를 부탁을 드렸었죠. 건물 고층에는 주택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거실이랑 주방이랑 연결이 돼서 좀 넓게 보이는 구조 세대고요. 3룸이고. 부엌과 거실이 더 넓어 보이도록 설계된 실내. 외관뿐 아니라 실내 역시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디자인했다는데요.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면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 역시 자부심을 갖게 되겠죠? 일단 건물이 예쁘고 와서 내부도 보니까 깔끔하고 앞쪽에 공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좋고 좀 조용해요. 그래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상가의 요소가 결합된 건물이다 보니 각 층마다 용도와 기능에 맞는 디자인으로 설계된 게 이 건물의 핵심이랍니다. 저층부와 고층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구분을 주면서도 하나로 읽힐 수 있는 디자인을 했습니다. 코너 부분에서 건물의 중심을 잡아주고 저층부는 수평적으로 고층부는 수직적인 선으로 진행되다가 경사지붕에서 정리되는 형식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그런 모습의 건물보다는 오래도록 좀 남을 수 있고 주변에서 좀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이쁜 건물을 짓고 싶었습니다. 근데 디자인에 신경을 쓰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성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은 건물이 좀 이쁘지가 않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건축가님께서 대지 특성을 잘 활용을 해서 사업성도 높이고 디자인도 갖추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설계를 해주셨고요. 건축 디자인은 시간과 공간적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다 보니 늘 현장에서 소통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는데요. 형태적으로 그리고 좀 독특한 건물을 짓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기능적인 게 더 우선시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우선시한다라기보다 그 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게 최우선적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의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 12번의 디자인 변경도 마다하지 않는 열정. 최고의 건축물을 디자인하기 위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새로운 시도가 좋은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머무는 공간을 위해 노력하는 디자인은 힘이 있다는 걸 말이죠. 뻔한 건물이 아닌 편한 멋진 건물을 앞으로도 기대할게요.